자, 이제 지겹소 이 그림. 조직론 그리지 말까요? 참, 이거 조금 보충해서 제본에서 다다음 주나 이렇게 나눠드리고 문제 풀 때 이걸로도 사용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조금 외워놔야, 아까 영감지게 같은 거 외워놔야 되겠죠. 예보고비, 영감지게 이 정도는 외워둬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 거고, 이거 방법뿐만 아니라 표 같은 거 외우는 다양한 방법을 조금 쓸 거예요, 여기다가. 근데 대신 형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형태는 말 그대로 외울 거, 그 다음 이걸 스토리텔링 할 거고, 이거 스토리텔링은 재미없으면 선생님들이 그냥 해도 돼요. 이게 나중에는 할 필요가 없어지는데, 그래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죠? 허시와 블렌차드 해야 되기 때문에 허블만원경 뭐 이런 식으로 이어서 할 거니까, 연계해서 할 거니까. 자, 거기 의사전달 보니까, 의사전달에서는 당연히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여기 구성원들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 의사전달이 잘 돼야 되겠어요? 당연히 잘 돼야 되겠죠. 다시 한번 봐봐. 동기부여 잘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리더십을 잘 발휘해야 되겠죠. 갈등을 잘 관리해야 되겠죠. 그 다음 당연히 뭐겠어요?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의사소통은 조직에 있어서 마치 우리 인간으로 묘사하다면 피와 같은 역할을 해줘요. 피가 잘 흘러야 우리 건강하죠. 그럼 마찬가지로 조직의 의사소통이 잘 돼야 조직이 건강하겠죠. 어떤 조직은 과장이 다 막아버려. 자기가 좋은 것만 막 상부에 보고하고. 그러면 나쁜 곳에서 문제가 일어나겠죠. 그럼 그 조직은 건강하다고 할 수 없겠고, 여러 가지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거기에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 이런 거 시험 나올 일은 없겠고, 과정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자, 보통 발신자가 이야기하면 그게 코드화 돼서 어디로 갑니까? 경로를 따라서 가고, 그 다음 코드가 해독된 뒤에 수신자에게 들어가죠. 그리고 피드백을 하는 거죠. 자, 그게 그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공식적 의사소통 유형에서 상향적, 하향적, 수평적, 대각적 이런 게 있는데, 자, 그냥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보고는 상향적이죠. 아래서 위로 보고하죠. 지시는 위에서 밑으로 하죠. 이런 건 뭐겠어? 이거 보고하는 건 상향, 지시는 하향. 이렇게 당연히 알 수 있을 거고, 그래서 거기 보고, 품위 이런 거고, 하향적인 것은 명령, 문서명 이런 것 쭉 있죠. 그다음 수평적 의사전달, 회람 같은 거,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 이렇게 쭉 돌려보는 거, 그렇죠? 이런 거 회람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은 수평적 의사전달. 근데 거기 보니까 시험 문제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무시하고,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보고 넘어가면 돼요. 다음 공식적 의사소통에서 쌤 그림 재밌게 그려져 있는데, 비공식적 의사소통은 뭐야, 쌤? 공식적인 건 방금 이야기했던 지시, 명령 이런 건 다 공식적이죠. 비공식적인 건 소문, 풍문 이런 거, 소문, 풍문. 그럴 때 공식적 의사전달과 비공식적 의사전달 비교하는 문제 한 문제 나왔는데, 자, 출제 포인트면 공식적 의사전달 내겠어, 비공식적 의사전달 내겠어? 시험 문제 낸다면 비공식적 의사전달에 더 많은 포인트를 주고 내겠죠. 그래서 비공식적 의사전달의 장단점, 그렇죠? 장점과 단점
당연히 이게 시험에 나오겠다. 자, 그래서 자, 쌤, 뭐 이건 간단히 비공식 의사소통만 외워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배공계, 책공수 이렇게 외우시면 돼. 배공계는 장점, 책공수는 단점. 4페이지. 우리가 암기 노트 4페이지. 자, 쌤 암기 노트도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제본에서 몇 페이지 하면 체크하십시오. 암기 노트 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비공식적 의사소통의 장단점 나왔죠? 장단점 나왔는데 꼭 외워야 될 것만. 배공계, 책공수죠. 장점은 배공계죠. 그래서 장점이 뭡니까? 배우 사정을 소상히 전달해 줄 수 있죠. 자, 이런 거야, 이런 거. 자, 우리가 A 과장, A 서기관이 또는 팀장이, 요즘 팀제도 있으니까 팀장이 어떤 명령을 내렸어. 그런데 또는 시장이 내렸다 합시다. 소문이 어떻게 돌았냐면 이 시장이 이 여기 이제 A란 나라, 이제 뭡니까? 갑이란 나라에 가서 이것 보고 나서 뭐 했다? 이런 지시를 내린 거야. 그럼 훨씬 더 왜 이 지시가 또는 명령이 어떤 내용인지 훨씬 더 배우 사정을 알게 되면 잘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때문에 했다는 소문이 돌면 어때? 아, 그래서 이 지시를 내렸구나. 그러면 훨씬 더 의사소통이 더 잘 이해될 수 있겠죠. 배우 사정을 잘할 수 있다. 그 다음 공식적 그래서 공식적 전달을 의사소통을 보완해 준다. 그 다음 아무래도 우리 뒷담화하고 나면 어때? 속이 후련하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뭐라고 돼 있어? 긴장과 소외감을 극복하고 개인적 욕구를 충족해 준다. 자, 단점은 책공수라고 그랬죠. 넘어가서 보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죠. 소문은 누가 했는지 모르잖아. 그다음 너무 소문이 크게 나면 공식적 의사소통이 마비될 수도 있죠. 그다음 상관의 권위가, 수직적인 상관의 권위가 손상될 수 있겠어, 없겠어? 상관의 권위가 손상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단점인데 거의 단점으로는 책임감이 말 그대로 책임감 문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의사전달망의 유형의 특징. 자, 거기 사슬형 쭉 있죠. 쭉 있는데 시험에 나온다면 가장 의사소통이 많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의사소통이 되는 게 거기 전방향형이죠. 성형, 별형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게 있다는 정도. 시험에 딱 한번 나왔어요. 이건 별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냥 넘겨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의사전달의 장애 요인과 극복 방안. 전달자와 피전달자의 사람 문제냐, 전달 수단 문제냐, 그쵸? 옛날에 우리 전화 쓰던 시대는 서로 간에 뭔 소리인지 잘 몰라서 의사가 왜곡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조직 구조 때문이냐. 그래서 장애 요인.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데, 아까 1페이지에서 13번 문제 한번 봅시다. 1페이지에서 13번 문제. 쌤, 이거 한번 풀어봐. 1페이지에서 13번 문제. 이런 건 상식적이죠? 상식선에서 풀어도. 답 몇 번? 그렇죠. 4번이 아니죠.
정보 채널 문제는 정보 수단 및 매개체에 따른 문제죠. 거기 쌤 110페이지 보면 되잖아. 근데 이건 그런 거 안 봐도 일반적으로도 풀 수 있겠죠. 좋습니다. 이제 조직 문화라는 걸 하겠습니다. 조직 문화. 조직 문화에서는 몇 가지만 보면 되는데 시험 문제는 거의 대부분 경쟁 가치 모형에서 나옵니다. 다시요. 뭐에서 나온다고요? 경쟁 가치 모형. 조직 문화는 어떤 것이 나온다? 경쟁 가치 모형에서 나온다. 로버트 퀸의 경쟁 가치 모형. 그래서 먼저 조직 문화 쪽이 있고, 조직 문화에 대한 조직 문화와 행정 문화. 조직 문화는 모든 조직에 대한 문화를 말하고, 행정 문화는 행정에 관계된 걸 말하는 거죠. 행정 조직에 관계된 거. 거기 특징들이 있고, 조직 문화의 순기능, 조직 문화의 역기능, 뭐 이런 것들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직 문화하고 조직 효과성이 있는데, 목표 접근법, 체계 접근법, 내부 과정 접근법, 이해관계자 접근법, 그 다음 경쟁가치 접근법, 조직 효과성에서 이런 게 있는데, 자, 조금 어떤 거다? 경쟁가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 여러 가지 가치를 모두 다 고려하자는 거야. 경쟁가치. 거기 있는 목표, 체제 이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하자. 모든 경쟁가치. 그러니까 경쟁가치 접근법의 하나로서 퀸의 조직문화 접근법이 있는데, 자, 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 하기 전에 조직 얘기 한번 봅시다. 조직론, 조직관리. 조직관리에서 지금 쭉 있고 조직문화하고 있습니다. 조직문화. 조직문화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당연히 구성원들이 조직목표 달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조직문화 중요하잖아. 그럼 거꾸로 이제 퀸과 로버크가 이야기했던 조직문화부터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곳에도 뭐가 있어? 나름의 뭐가 있어? 그 조직 나름의 문화가 있죠. 자, 그래서 조직 문화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뭐 하는데? 조직원들의 행동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당연히 그렇죠. 자, 우리가 삼성이라는 곳, 현대라는 곳, 다니는 사람들의 행동들이 좀씩 다르죠. 애플에 다니는 사람하고 삼성 다니는 사람 또 다르겠죠. 같은 업종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건 왜 그래? 조직의 문화가 다르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건 조금 거꾸로 한번 접근해 볼까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경쟁가치. 이게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니까 이 부분부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쟁가치 문화. 그래서 몇 페이지를 좀 보냐면 114페이지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자, 먼저 그 내용들을 퀸 로버크가 구분한 게, 쌤 이걸로 먼저 볼까요? 우리 책부터 먼저 볼까요? 책에 그림이 조금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쌤 책의 155페이지. 퀸이 이야기한 게 많이 있는데 155페이지 위에 있는 그림을 보고 먼저 좀 보고
옆에 이 어디부터 경쟁가치 모형은 154페이지부터 쭉 있는데 왜 이렇게 경쟁가치 모형이 많이 이야기됩니까? 퀸이라는 사람이 로버트 퀸이 여러 사람하고 연구를 했어요. 근데 사람에 따라 그 연구한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근데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해드린 거 한번 봅시다. 보통은 뭘로 나눕니까? 크게 내부적인 것을 강조하느냐, 외부적인 걸 먼저 강조하느냐. 내부인가 외부인가, 그쵸? 내부냐 외부냐. 그 다음 거기 있는 것처럼 융통적이냐 아니면 통제적이냐, 그쵸? 융통적이냐 통제적이냐. 물론 외부 내부는 조직을 강조하느냐 인간을 강조하느냐 이걸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 조직. 그 다음 여기가 통제. 통제적이냐 아니면 융통적이냐. 미안합니다. 통제적인. 자, 그냥 제가 지금 발달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발달 순서대로. 자, 먼저 하이라키, 계층제. 계층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20세기 초에 관료제가 등장하죠. 관료제 하면 어떤 겁니까? 관료제 하면. 관료제는 어떤 문화예요, 보면. 여기에서는 관료제는 당연히 내부적인 것을 강조하고 통제지향이죠. 쉽게 말해서 거기 내부 과정 모형,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뭡니까? 하이라키 문화. 여기는 쉽게 말해서 계층제, 관료제를 말해요. 관료제. 여러분 알다시피 계층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계층제는 법과 규칙에 따라서 비정성, 공사가 분리돼서 많은 일을 문서에 입각해서 정해진 대로 매뉴얼대로 해결하죠.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돼 있어? 목표 가치가 안정성과 균형을 강조하고 정부 등 내부 자원 관리에서 중점을 두고. 자, 우리가 똑같은 문제를 약간씩 다르게 했다고 그랬죠. 거기 154페이지 보면 거기 경쟁가치 제일 위에 있는 표에서는 유계문화에 해당돼. 자, 다시요. 거기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학자에 따라 좀 하다 보니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학자에게는 이만 쓰고 이 학자에게는 저만 쓰고 약간씩 강조점은 다를 뿐이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거기 내부 과정 모형을 다른 학자하고는 유계문화라 그랬어요. 유계문화는 당연히 이 계층제는 유계문화잖아. 그러겠죠.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직 구성원들이 공식화된 규정을 중심으로 접속되며 안정성을 강조한다. 가치로는 안정성, 수단은 정보를 관리하고 조직 특성에서 뭘 강조한다 그랬어? 권위 중시한다 그랬어. 권위 체제를 중시하고 보존적이고 정형화된 업무 처리하고, 그렇죠? 이러다가 자, 지금 우리 20세기 초에 이런 일이, 관료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들이 대부분 이런 문화입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 되면 어떤 것이 강조돼? 시장이죠, 시장. 시장을 강조하는 문화가 형성됩니다. 우리가 155페이지에서는 합리 목표 모형으로 되어 있는 시장이 강조되는 거. 여기서는 모든 게 거래가 핵심이 됩니다. 시장. 그래서 이게 강조되는 이것이 뭐다? 여러분 알다시피 경제학 배웠지만 시장하면 경제의 합리성이죠. 시장에서는 철저하게 자기가 뭐 한다? 비용이나 수요나 공급이 철저하게 무엇에 입각해서? 합리 모형에 입각해서 나오죠. 경제적 합리인의 모형에 입각해서. 그래서 합리 모형이고, 합리 모형.
그때는 뭘 강조합니까? 생산성이나 능률성을 강조하죠. 여기는 계층제, 하이아키 계층제라고 그러면 여기는 뭐다? 마켓, 시장이다. 시장 문화. 그러면 시장 문화에서는 어떤 걸 강조한다? 거기 있는 것처럼 생산성이나 능률성을 강조하고, 그렇죠? 기획이나 목표 설정. 그 다음 시장에서 핵심은 뭡니까? 시장에서 핵심은 고객이죠. 그럼 고객이니까 여기 시장 문화니까 뭐야? 고객이니까. 당연히 내부야, 외부야? 외부 맞죠? 자, 우리가 계층제는 내부죠. 여기는 당연히 뭐야? 시장이니까 시장은 내 고객을 위한 거니까 내부 사람이야. 외부가 중요해. 외부에 중점을 두는 거잖아요. 고객은. 그렇죠? 그래서 어떤 걸 강조한다. 거기 이제 좌측으로 와서는 합리문화니까 효율성을 강조하고 계획하고, 자, 전문성이 배양되고 리더십은 지시적 리더십. 그다음 역시 여기도 정형화된 업무. 그렇죠? 오늘 하는데 여기는 시장이라고, 시장의 특징은 시장의 문화라고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1980년에 미국의 많은 회사들이 일본에 있는 파나소닉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일본의 기업들의, 미국의 맨해튼 거리가 거의 기업들의 일본 기업들의 소유 건물, 부동산들이 다 일본 기업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굉장히 약진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왜 이들이 이렇게 잘하지? 그래서 일본의 기업 문화를 배우자는 운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어디다? 거기 클린 문화라고도 불리는데 거기 집단 문화. 보통 클린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클린이 부족이란 뜻이야, 부족. 그런데 일본 한번 가면, 자, 생각해봐. 일본은 사장을 뭐라고 불러? 오야봉이라고 부르네? 아버지네, 아버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장이야, 대장. 그리고 사람들이 잘린다는 건 생각을 못해. 평생 직장이야. 그때 일본 문화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중심으로 돼 있어. 사람 중심으로. 사람이 인력 관리해주고, 사람의 방금 이런 공동체 의식. 다시 상사를 뭐라고 그래? 오야봉이라고 한다니까. 그래서 많은 미국 학자들이 세상에 일본은 마을에서 할 것을 기업에서 해준다고 그랬어. 그만큼 공동체 의식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되면 지금 일본이 미국 기업들을 제치고 있으니까 일본 문화를 뭐 해야 되겠다, 어느 정도 수용해야 되겠다,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나온 게 집단 문화예요. 집단 문화. 집단 문화 한번 봐봤어요. 또는 인간관계 모형. 우측에서는 인간관계 모형으로 돼 있죠. 거기서 읽어봤어요. 자, 인적자원 개발이라든가 응집력, 사기 이런 걸 강조한단 말이에요. 느낌 왔어요? 응집력이나 사기. 일본 쪽 문화야. 일본 기업 문화. 그 다음 왼쪽으로 오면 집단 문화. 가족적이고 인간미가 넘치는 분위기 문화로서 응집성이 강조된다. 느낌이 팍 오죠? 응집성, 그 다음 협력, 배려, 지원적이고, 리더십은 지원적이고, 업무 특성도 어느 정도는 정형화되어 있다. 여기까지 시스템이 이해됐어? 이 특징들을 딱 이것만 알면 되겠죠. 다 한번 봐봐요. 여기는 계층제 문화를 말한다. 여기는 시장을 말한다. 고객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 여기는 클랜, 즉 어떤 거, 부족, 집단, 일본, 그쵸? 이런 걸 말하고. 자, 여기는 이제, 자, 20세기 60년대, 그 다음 뭘 이야기했다고 그랬었어요? 기업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야. 80년대, 그 다음 이제 여기는 나사 같은데.
자, 나사 같은 데는 상당히 뭐가 돼 있어? 자, 한번 생각해봐요. 나사는 우주선을 1년에 10,000개 만드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똘똘한 한 개 만드는 게 중요합니까? 한 개 만들고, 대신에 이 한 개를 만들 때 우주선 가지고 달나라까지 뭐 해야 돼? 보내야 돼. 그러면 여기같이 계층대적같이 많이 생산할 필요 없어. 딱 한 개 만들어야 돼. 근데 그 한 개 만드는데 그 한 개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수행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 봐. 이 지구를 돌고, 이제 발사할 때는 어떤 연료를 쓰고, 뭘 쓰고, 이거 해야 될 때는 어때? 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 해결했어. 그러면 이제 궤도를 어떻게 수정해서 어떻게 올려야 될 사람, 여기 연료 아는 사람이 또 그것까지 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거기 또 잘하는 사람들이 또 모여서, 물론 여기 또 잘하는 사람은 또 오겠죠. 또 모여서 뭐 한다. 그 문제 해결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어때야 되겠어? 이거 또 해결되면 없어지고, 또 이제 상공에서 어떻게 돌아야 되고, 어떤 식으로 역추진을 해야 되고, 이걸 잘하는 사람 또 모여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일어나니까 굉장히 임시적일 수밖에 없겠죠. 방금 말했잖아. 이거 조직 금방 사라졌잖아. 해결되니까. 이거 조직 금방 해결되니까 사라지고, 또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계층이 있어, 없어? 뭔 계층이 있어? 잘하는 사람 모여서 한다니까. 또 여기서 잘하는 사람 모인다니까. 그래서 거기 개방체제 문화 봐봐요. 성장, 자원 확보, 융통성, 굉장히 융통성 있겠죠. 그 다음 외적 평가고, 그 다음 거기는 우리가 왼쪽에서 보면 발전 문화, 매우 생동감 있고 활기가 넘치는 문화로서 특히 혁신을 강조한다, 또는 혁신을 강조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나사 같은 경우. 그렇죠. 그 다음 혁신이 중요하고, 수단으로는 적응해야 되고, 동기부여, 잠재력 개발, 창의적이고, 이런 업무가, 지금 달나라 보내는 업무가 나사 같은 데서 딱 정형화됐다고 할 수는 없겠죠. 비정형화된 업무단 말이야.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거 딱 하나만 생각하면, 이런 것만 딱 생각하면 문제를 풀 때 절대 틀리지 않아요. 자, 다시. 여기는 뭘 생각한다? 나사 같은 그런 문화다. 여기는 시장의 문화다. 고객을 강조하는. 여기는 뭘 강조하는? 계층제적인 걸 강조하는 관료제적인 문화를 말한다. 여기는 뭘 강조한다? 일본식의 문화. 집단, 클랜, 부족, 집단을 강조하는 문화. 그래서 여기는 인간관계를 강조한다. 그럼 되겠죠? 여기는 인간관계를 강조하는데, 여기는 공통적인 것, 둘 다 인간을 강조해. 근데 여기는 공통적인 공동체성을 강조한다면, 여기는 인간의 유괴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둘 다 조직, 외부적인 것을 강조하는 데 비해서, 특히 여기 시장에서는 어떤 것, 특히 고객, 그렇죠? 여기는 말 그대로 그 자신들의 어떤 발전, 개발, 조직 발전, 이런 것을 강조하겠죠. 문제를 풀어보면 금방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게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이것만 알면 조직 문화는 무조건 맞춰요. 한 문제는. 조직 문제는 경쟁가치. 그러면 자, 여기서 경쟁가치라는 건 뭐냐? 이것도 컨시스턴스 문화. 즉 상황 이론이야. 어떤 가치가 가장 좋다 이런 거 아니야. 자, 봐봐요. 자, 쌤 이 가치가 가장 좋냐? 아니야. 이 가치가 가장 좋냐? 그게 아니라 무엇에 따라 달라? 상황에 따라 다르다. 다시 한번. 무엇에 따라 다르다고요? 상황이. 그래서 그 밑에 쌤 이런 거 있죠. 그 밑에 한번 볼까요? 성장 단계의 모형에서 우리가 창업할 때는 어떤 문화가 가장 어울리겠어? 창업 단계에서 가장 유용한 문화는 어떤 문화겠어? 막 지금 창업은. 이런 문화, 지금 막 창업하니까 새롭고 창의적인 거, 개발적인 부분을 강조해야 되겠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뭐가 됐어? 익숙해졌어.
또는 어느 정도 친분 관계가 형성되고 사람들이 많아졌어. 그러면 인간적인 공동체성 이런 것들이 좀 강조돼야 되겠죠. 우리 회사라는 의미가 좀 있어야 되겠죠. 이게 좀 더 확장됐어. 그럼 어느 정도 유계도 만들어야 되겠죠.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인간관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만들어야 돼? 유계를 만들어야 되잖아. 어느 정도. 그 다음 어느 정도 공식화해야 되잖아. 공식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시장까지 고려해야 돼. 안 해? 고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봅시다. 창업 단계에서는 개방체제, 집단 공동체 단계에서는 인간관계 모형으로, 공식화 단계에서는 내부 과정이나 합리, 그러니까 계층제나 시장 모형으로.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 다음 구조화 정교화 단계에서는 다시 개방체제 모형으로. 왜냐하면 이게 안정적이 됐다가 환경이 또 새롭게 변하죠. 그렇죠? 자, 외부 환경이 적응하고 환경을 조성해 가면서 조직 자체의 변화와 성장을 동안은 다시 뭘로 돌아가야 되겠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땐 또 해체하고 새로운 걸로 업그레이드 돼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여기 과정으로는 잘 안 된다 이거죠. 조직이란 거 한번 만들어지면 이렇게 변화하기 쉬워 어려워. 굉장히 어렵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그래서 경쟁 가치 모형을 왜 경쟁이라고 이야기한다? 아까 이제 다시 돌아가서 체제 접근, 목표 달성 이런 것들이 쭉 있었죠. 여기는 체제 접근형이야 주로. 여기는 목표 달성이 중요해. 근데 아까 경쟁 가치 모형은 뭐라고 그랬어? 모든 가치를 다 뭐 한다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혁신 같은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름이 뭐다? 경쟁 가치 모형이고 처음에는 제일 많이 나온다. 이해됐어요? 이것만 잘 이해하면 돼. 그러면 이제 이것만, 다른 모형들은 절대 안 나오니까 보지 마십시오. 속으로 그러지. 왜 써놨니? 이렇게 말하려고 그러죠. 이게 시험 다가올 때는 다 없애버릴 겁니다, 이거. 그쵸? 그런데 지금은 그래서 한 번은 읽어봐야 될 거니까 쓰는 거고. 112 보면 샤인의 조직문화 구성 요소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서 조금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가공물과 창조물, 가치, 기본 전제 이런 말들이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죠. 그쵸? 자, 가공물, 기본 가치 이런 것들은 뭘 말하냐면 이렇게 어느 조직에는 아침에 일찍 꼭 윗사람들한테 인사하는 그런 것들이 문화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그냥 인사 안 하고 가서 일할 수도 있고, 과장님이나 부장님 윗사람들한테 가서 왔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가서 일할 수도 있겠죠. 근데 자, 가서 인사하고 뭐 이런 것들은 보여 안 보여? 아니, 아침 출근해서 인사한 거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사원이 가서 인사하는데 인사한 게 안 보여? 보이잖아. 그걸 가공물이라고 한다고. 근데 이런 문화는 외부로 이렇게 보이는 걸 뭐라고 표현한다? 가공물. 물론 꼭 이렇게 인사하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 문화들이 보이는 문화들이 있겠죠. 반바지만 입고 뭐 이런 거 보이잖아. 그걸 가공물이라고 그런다. 가공물. 그 다음 그 밑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더 들어가면 그게 뭐다? 가치로 표현하는 가치. 인식적 수준. 가치는 우리가 어떤 기업 홈페이지 가보면 기업의 가치에서 써져 있어 안 써져 있어? 우리는 뭘 추구하고 인간을 중시하고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뭐다? 가치다. 인식적 수준. 그쵸?
우스운 이야기 하나 해주면 두산이 뭐 CF도 나왔잖아. 우리는 사람을 가장 중시하고 막 그랬잖아. 그렇죠? 그 CF 한때 사람 잘랐죠. 정규직, 비정규직 다 잘라버렸어. 자, 그냥 넘어갈게요. 어쨌든 그런 홈페이지 나와 있는 걸 가치라 그래. 근데 그보다 더 거기 있는 것처럼 선의식적 수준 또는 기본 전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그 더 밑바탕에 있는 사고들, 생각들, 그렇죠? 자, 한번 삼성은 노조 인정, 요즘은 좀 그러려고 하지만 노조 인정해줘 안 해줘? 이 사람들의 기본 생각은 자, 재벌집 막내 아들 봤어 안 봤어? 송중기 나온 거 재벌집 막내 아들. 와, 스님들은 유행을 거슬러 가네. 그거 되게 인기 있었는데 거기 보면 그 회장이 뭔 회장이죠? 회장이 무슨 회장이야? 이름이. 그 이병철 모델로 했는데 이름이 뭐야? 거기서는 안 봤어요? 유튜브라도 보십시오. 그냥 재밌어요. 거기 그 사람은 뭐라 그러면 딱 어떻게든 부하들은 풀어놓으면 뭐든지 요구밖에 안 하는 그런 애들이다. 그러니까 얘들 철저하게 보여야 된다. 감시하고 통제해야만 된다. 그래서 노조 같은 거 허용해주면 절대 안 된다. 또는 뭐 복지에 쓰죠. 그러니까 그건 안 돼. 이 사람들은 조금만 풀어주면 뭐한다? 무조건 더 주라고 그러는 사람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뭐야? 기본 존재, 기본 존재.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뭐 이런 식의 사실은 그러면 이런 기본 전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조직 문화에서는 어떻게 행동할 건지 뻔히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말들 뭐 가공물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해석을 잘 못하는데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로버트 퀸 문화만 나오니까 선생님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그럼 퀸의 문화. 선생님 18번 문제. 18번 문제. 자, 그만 풀리죠? 그쵸? 좋습니다. 쌤 맞았어. 딩동댕. 몇 번? 쌤, 부끄러우면 손으로 표시해줘요. 손으로. 그러면 다른 사람 못 알아보겠잖아? 선생님들은 주변에 몇 번 손인지 꼭 보시기 바라고. 몇 번? 3번. 3번 뭐가 틀렸어요? 혁신문화는 뭐 어떤 것에 해당되겠어요? 여기에 나사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뭐 어떤 걸로 나와 있어? 모형상으로는 그렇죠? 혁신지향으로서 개방체제, 그렇죠? 개방체제 모형. 자, 그 다음 문제도 풀어봐요. 그 다음 문제. 퀸과 로보크 나왔죠? 옳은 것.
퀸 로버크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복잡했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 쌤 2페이지에 지금 19번 합니다. 2페이지 19번 문제입니다. 그거 발고요, 쌤. 이 문제를 보시면 2페이지 19번 문제. 선생님, 거기다 그냥 기억은 클랜 또는 일본 집단 이런 거 써놓으면 되겠죠? 자, 또는 관계장 이런 거 써놓으면 되겠고, 인간관계 모형. 니은번은 혁신지향 또는 개방체제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 디귿번은 그러니까 니은번은 거기다 나사 이거 써놓으면 되겠고, 디귿번은 우리가 하얗게 즉 계층제, 관료제 이런 거 써놓으면 되겠죠. 유계질서, 내부과정 이런 거 쓰면 되겠고, 그 다음 리을번은 시장, 마켓이라고 써놓고 과업지향 또는 합리모형 이렇게 쓰면 되겠죠. 함재 목적 모형. 자, 다음 몇 번. 기억 한번 해봅시다. 기억 모형은 조직의 생산성, 능률성, 수익성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가치며 그 수단으로 계획과 목표고 설정이 이건 시장인데 마켓이죠. 그래서 기억이 아니라 리을에 해당되죠. 1번은 리을. 2번 니은 모형은 그 목표 가치는 인적 자원 개발이며 그 수단으로서 조직 구성은 응집성, 사기, 훈련. 이건 클랜인데 일본 문화, 그러니까 일본 거죠. 그럼 기억이죠. 2번 질문 기억 맞죠? 3번 디귿 모형은 목표 가치는 성장과 자원 획득 등이며 그 수단으로서 준비성과 위평과 이건 나사인데 그쵸? 니은이죠. 3번은 니은. 리을 모형은 조직의 균형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 가치며 그 수단으로서 정보관리와 의사소통 등이 강조된다. 자, 목표 균형 그 수단으로서 정보관리와 의사소통. 뭔가 제가 잘못 읽었나? 리을 모형은 시장인데 지금 제가 잘못 본 게 몇 번인가요? 3번. 디귿 모형은 목표 가치는 성장과 자원 획득이며 미안. 기억 니은 디귿 이거 책하고 달리되어 있구나. 쏘리 정말 쏘리. 책하고 달리되어 있어서 미안. 다시 다 고칩시다. 책하고 잘못됐는데 제가 책극대로 해버렸어. 자, 안정적이고 내부. 이번에 이거에서 기억은 어떤 것이 되겠어? 쏘리. 기억은 안정적이고 통제해주고 내부니까 내부 과정 즉 계층제죠. 니에는 내부하고 유연성이었어요. 내부하고 유연성이니까 이건 우리가 클랜 문화, 즉 일본 거죠. 일본 집단 문화, 집단, 인간관계. 그다음 디귿번은 안정적이면서도 외부니까 안정적이면서도 외부니까 뭡니까? 통제적이고 외부적인 거. 자, 자, 이게 디귿이 시장이죠. 그다음 유연하고 외부적인 것은 이게 개방 체제죠. 리을이. 그러면 자, 답은 2번이죠. 답은 2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억 모형은 조직의 생산성, 능률성, 수익성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 가치며 그 수준을 계획과 목표. 이건 기억이 아니라 디귿이죠. 미안해요 지금.
2번은 맞고 3번 디귿 모형의 목표치는 성장과 자연획득 등이며 이건 니은이죠. 4번에 조직의 균형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가치며 그 수단으로서 정보관리 의사소통 이건 기억이죠. 제가 이거 순서를 바꿔가지고 우리 책하고 순서가 다른데 책대로 해버렸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 저만 헷갈리면 돼. 선생님 이해는 됐죠? 우리 쌤이 왜 3번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거 그냥 이거 쭉 이대로 하시면 돼. 자, 1시 됐으니까 식사하고 저축 발전하겠습니다.